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6일 새벽 5시 22분입니다. 1시간 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을 한다든지 죄를 지을 때는 항상 하는 행동에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심야에 새벽에 이런 짓을 합니까? 내일 낮이 밝으면은 차분하게 잠도 좀 자고 맨정신으로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엇이 급하다고 이렇게 허겁지겁 정직 2개월이라는 말도 아닌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사람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내키지 않으니까 새벽에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숨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더구나 퇴임 이후에 보장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문재인 씨의 퇴임 후 운명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의 반응이 아주 주목되는 바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제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중으로 징계위 결정을 제거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거하면은 윤 총장은 자리는 유지하지만은 정직 기간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일종의 식물총장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 절차와 절차의 위법성은 직무정지를 취할 때부터 벌어졌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선 이날 막바지 어젯밤이죠. 마지막 회의 막바지 이 징계위 회의에서도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너무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한다 하면서 항의하고 퇴장하는가 하면은 정한중 징계위원회 직무대행이 내일 회의를 열어 다시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여기에 변호인들이 항의하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를 농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도 정한중 위원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정족수 4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7명 중에 4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명만 빠졌으면 이게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정족수를 왜 채워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요? 윤 총장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시야를 딱 정해놓고 결론을 딱 정해놓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허겁지겁하는 겁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하면 될 텐데 허겁지겁하느냐. 워낙 사유가 엉터리고 해서 기껏 해가지고 이제 너댓게 징계 사유, 정직 사유를 이야기했다가 법원에서 모조리
부인되고 하니까 이렇게 위원 중에서도 빠지는 사람이 많고 해서 사실상 징계위 구성 자체부터가 이게 위법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대통령이 정직을 제기하게 되면은 윤 총장은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법원에다가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윤 총장이 문재인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상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데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결에서 이겨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은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바로 들이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승복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표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여튼 두 달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검찰의 공신력에 대한, 법무부의 공신력에 대한, 대통령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법대로 해야 되고 징계위에 적힌 정신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와서 임명권자라서 해임을 자기가 직접 하면은 이런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국민을 설득할 만한 흠결이 없는 걸 뒤집어 씌우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추미애 장관이 했을 때 그 며칠 뒤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또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거죠. 법원 판단이 따로 있고 징계위 판단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징계위의 판단보다 우선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객관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도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말라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으면 그것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언론 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조직의 거의 일종의 거국적인 반대 의견, 이런 거 상무시하고 윤 총장을 굳이 이런 코너로 몰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 정권은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자, 이제는 공수처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전히 위헌 조직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공수처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정권이 기정사실로 만들 때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도 매우 비겁한 짓입니다.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우선 공수처라는 조직이 헌법에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반발하면 여기에 수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만약 위헌이라고 한다면은 위헌적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넣는다. 이거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람을 잡아넣으면 그게 반역 아닙니까? 이건 국가 반역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 한 사람
정직시키는 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을 사안인데, 모든 것은 윤석열 총장의 이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국가, 즉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윤 총장이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는,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거는 건데, 이게 현직 검찰총장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헌정 위기입니다. 헌정 위기입니다. 양쪽이 다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양쪽이 다 상처를 받고 있는데 훨씬 문재인의 상처가 더 깊죠. 여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최저치, 지지율 최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라도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쌓아놓은 헌법 위반, 이 헌법 위반의 죄, 그리고 선거 부정의 죄, 그리고 정권의 상당 부분이 관계된 부정부패의 이른바 펀드게이트라는 그것의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특히 월성 1호기 경제평가 조작은 결국은 이 사건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인 법리적인 검토 없이 내린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결국 이게 불법이었구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는 퇴임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폐가 망신하겠구나 하는 위기감 속에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또는 발작적인 반응이 이런 식으로 심야 결정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야의 2개월 정직 결정이라는 이 심야가 중요합니다. 심야, 밤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밤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보통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남자의 미학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 대통령은 남자 중에 남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